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타스 코리아에서 데이터 보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류재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요즘 클라우드로의 전환 및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고객분들의 고민들이 더욱더 쌓여가고 있고요. 우선 초당 19건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보호,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 있는 운영 데이터의 무분별한 증가와 또 그로 인한 비용 증가가 있겠고요. 또한 보안과 맞물려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대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연속성에 대해서 그 안정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느냐가 사실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 즉 백업에는 어떠한 고민이 있을까요? 사실 클라우드 운영 인프라에서의 데이터 보호는 핵심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고요. 우선 데이터 보호는 랜섬웨어와 같은 또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인 백업 데이터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호 역시 또 하나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고요. 또한 백업을 위한 스토리지 비용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백업을 수행해야 할 운영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더욱 민감하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보호의 다양한 고민들은 바로 저희 베리타스 알타 데이터 프로텍션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알타 데이터 프로텍션의 중심에는 당연히 저희 넷백업 솔루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업 스토리지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중복 제거 백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의 데이터는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백업, 그리고 M365와 같은 다양한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보호가 있겠고요. 이러한 백업 데이터들에 대해서 베리타스가 직접 호스팅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로의 어떤 복제 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추가로 보안 백업의 기술인 백업 데이터에 대한 머레어 감지 및 예방과 마지막으로 소산 데이터에 대해서 웜 기능을 통한 에어 갭 개념의 보안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저희 알타 프로텍션에서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어떤 통합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스냅샷 기능을 이용한 운영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손쉽게 클라우드 서버 및 DB 운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은 이러한 클라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스냅샷 백업의 장점을 기반으로 한층 더 고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상의 파일 및 스냅샷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그리고 자동화된 어떤 통합 중복 제거 백업 관리를 구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운영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백업 데이터의 누락과 같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넷백업을 통해서 변경된 데이터의 어떤 스냅샷 백업 대비 진화된 중복 제거 백업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랜섬웨어와 같은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성을 갖출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그럼 클라우드 환경에서 베리타스가 제공하는 어떤 구체화된 데이터 보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개괄적인 저희 베리타스의 어떤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방안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온프라미스의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상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의 클라우드 복제 소산, 즉 이러한 투더 클라우드 구성은 물론이고요. 클라우드 내의 백업 인프라를 이용한 IaaS, 파스 및 컨테이너 인프라 데이터에 대한 블록 스토리지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의 백업, 즉 인더 클라우드의 구성 역시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백업 및 복제 소산 시에 중복 제거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용량 및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에 대한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사실 아직도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 인프라 역시 상호 간의 어떤 연계 운영 방안, 그리고 점차적으로 필요에 의한 마이그레이션을 염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환경 또는 클라우드로의 확장을 통해
하이브리드 운영 환경을 구현하게 되었을 경우에 온프라미스 백업 데이터를 필요에 의해 클라우드로의 운영 데이터로의 이관, 그리고 온프라미스의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복제를 함으로써 또한 소상 개념의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뒷부분에서 언급드리겠지만 AWS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베리타스에서 설계 및 서비스하고 있는 리커버리 볼트 서비스와 연동해서 백업 데이터 수선 등의 용도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백업 대상이 되는 운영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서 백업 데이터의 저장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공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효과적인 중복 제거 백업 알고리즘을 탑재한 저희 이제 베리타스 넷백업을 통해서 변경된 블록만 스토리지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공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 자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많은 기업들이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내에 어떤 상면이 필요 없는 클라우드상의 DR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염두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넷백업을 통해서 만약 온프라미스의 가상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백업된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로 수산을 하게 되고요. AWS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해당 복제 소산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클라우드 서버로 프로비저닝 이제 해줌으로써 DR 서버가 필요시에 빠르게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별도의 클라우드 서버 구성 필요 없이 예를 들면 VMware의 VM 백업 데이터를 이제 AWS EC2 포맷으로 변환해서 구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고객 운영 환경상의 서비스 DR 전환 관점에서 장애 발생 시에 최상의 RTO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의 어떤 다이나모 DB, 오로라, RDS 같은 파스 DB에 대해서 백업 에이전트의 어떤 구성 없이 손쉽게 이제 클라우드 리소스 인증 작업만을 통해서 백업 대상 식별 그리고 실질적인 백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파스 DB의 어떤 스냅샷 데이터가 넷백업과 연동돼서 중복 제거 백업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다양한 클라우드 리소스의 백업 데이터와 함께 효율적인 통합 백업 관리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파스DB 인프라의 어떤 변동성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백업 대상 인스턴스가 이제 검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방대한 클라우드의 운영 데이터의 백업 데이터에 대한 유실을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인스턴스 액세스 기능과 같은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추출해서 운영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클라우드 내 컨테이너 서비스가 클라우드 운영 환경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AWS EKS 서비스가 대표적이고요. AI 및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가 확대되면서 인프라가 아닌 좀 더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의 대표격인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넷백업과 연동하여 효과적인 어떤 백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넷백업 서버는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 노드와 통신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프로비저닝 되는 넷백업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는 쿠버네티스 관리 툴인 헬름 차트와 연동이 되어 효과적인 쿠버네티스 백업 인프라 구성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넷백업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논리적인 단위인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백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임스페이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스토리지 리소스의 경우에 별도의 어떤 게이트웨이 솔루션 없이 베리타스 자체 API와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간의 연동을 통한 스냅샷 백업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구 시에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는 물론이고요. 네임스페이스 하위에 리소스 및 개별 볼륨 단위의 복구가 지원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WS EKS 내에서의 컨테이너 기반의 백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요. 즉 베리타스 컨테이너 서비스와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리소스를 이용하게 되는 스케일아웃 형태의 백업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운영 시스템 환경의 확장으로 인한 백업 대상 증가 시에도 자동화된 스케일아웃 형태로 이제 백업 리소스 노드 확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백업 인프라에 대한 노드 장애 발생 시에 가용한 노드로 이제 자동 페일오버를 통해서 백업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컨테이너 리소스로 구성된 백업 스토리지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는 베리타스의 어떤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지 서비스인 리커버리 볼트와 연계돼서 자동화된 중복 제거 소산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컨테이너 인프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컨테이너를 구성하고 있는 리소스의 생성 및 삭제가 자유롭다는 거죠. 즉, 이러한 인프라의 확장 및 축소가 빈번한 쿠버네티스 환경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임스페이스의 증가와 감소를 인지해서 자동으로 이제 백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또한 백업 인프라에 대한 자동 확장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인프라의 변동성에 운영자가 별도의 작업을 위한 개입이 전혀 이제 필요 없게 되는 효과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운영 및 백업 인프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더불어 어떤 조직 내 핵심 영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AWS S3, 글래시어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에 대한 장기 보관 용도로서 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되어져 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이제 빅데이터, AI, 머신러닝이 활성화되고 있고 클라우드상의 다양한 관련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한 서비스의 백엔드 데이터의 저장소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어떤 중요도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칫 어떤 추가적인 백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포기해버릴 수 있는 이러한 대용량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내 백업의 어떤 중복 제거 백업 기반 하에 이제 엑셀레이터 기능 적용 등을 통한 효과적인 고속의 백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내에 인스턴스의 DB 및 파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호가 되겠고요. 에이전트 방식 또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백업으로 모두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저장 매체 역시 블록 스토리지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이 다양하게 이제 선택해서 설계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블록 스토리지 상의 짧은 이제 보관 주기에 1차 백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장기 보관 용도의 2차 백업을 구현할 수도 있겠죠. 주센터 클라우드 리전의 중복 제거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위치가 다른 어베일러빌리티 존 또는 리전에 구성되어 있는 클라우드 DR 인프라의 자동화된 복제를 통한 소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에 대한 AWS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시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기존 운영 중인 VM웨어 가상화 시스템에 대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마이그레이션 시의 아키텍처에 대한 재설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VMware on AWS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해당되는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 넷백업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VMware 스냅샷 데이터에 대한 중복 제거 백업을 수행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 상에서도 효율적인 백업 인프라를 적용할 수 있는 넷백업 시스템의 유연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AWS 클라우드에서 넷백업을 이용을 해서 백업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AWS 서울 리전 내에 존재하는 넷백업 인프라를 통해서 클라우드 운영 데이터에 대해서 우선 중복 제거 백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다른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위치하고 있는 백업 DR 인프라에 백업된 데이터를 이제 자동으로 복제 소산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이제 클라우드 인스턴스 서버의 운영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자동화하여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요.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백업 스토리지를 구성해서 중복 제거 백업을 수행함으로써 백업 스토리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또한 기존의 이제 백업 데이터의 누락 및 유실 등으로 데이터 보호 SLA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부분을 넷백업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이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 인프라의 어떤 랜섬웨어 피해 후에 이제 사실은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제 데이터 보호 환경을 대폭 개선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복구 센터의 어떤 베리타스의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의 웜 기능을 통해서 복제 소산 데이터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고요. 즉 온프라미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백업 데이터를 원격지의 물리적인 DR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어플라이언스의 복제, 소산을 수행하게 되는 구성이고요. 무엇보다도 추가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재복구 센터에 복제 소산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이제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보관함으로써 소산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성과 더불어서 가용성 그리고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넷백업 시스템이 중심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운영 데이터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이제 베리타스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AWS와 같은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인프라의 데이터는 물론 M365와 같은 SaaS 어플리케이션 운영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물론이고요. 베리타스에서 호스팅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중복 제거 백업
그리고 소산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자동화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일련의 통합 데이터 보호 과정에서 지능화된 보안성을 항상 탑재하고 있어서 랜섬웨어와 같은 적군으로부터 완벽하게 백업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말씀드린 클라우드 내에서의 베리타스 넷백업 기반의 통합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강력하게 어떤 보안성을 갖춘 데이터 보호를 위한 한 가지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드려볼까 해요. 321 플러스 1 전략입니다. 랜섬웨어의 위협으로부터 백업 데이터 또한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3개의 백업본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백업본의 일부가 어떤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다른 백업 데이터를 통해서 복구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2가지의 다른 매체에 저장이 돼야 하고요. 만일 한 가지 동일한 장비의 매체를 사용하고 하나의 매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면 같은 운영 정책이 적용되어 있는 다른 백업 데이터 역시 함께 감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저장 매체에 백업 데이터를 저장해서 보관함으로써 보완된 이제 백업을 실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한 개의 별도의 다른 위치에 백업 데이터를 이제 보관이 되어야 되겠고요. 동일한 데이터 센터에서 한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면 동시에 다수의 시스템에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백업 시스템 또한 그 안전을 이제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를 대비해서 이제 메인 센터와 완벽하게 분리된 원격지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서 백업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그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웜 적용을 통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백업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보관함으로써 랜섬웨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백업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보안성을 위한 321 플러스 1 전략이 되겠고요. 저희 모든 이제 베리타스 데이터 보호 솔루션의 그 보안성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리타스가 보유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엔진 기반 백업 데이터에 대한 그 보안성을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지능적인 어떤 보안성 제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고객사의 백업 인프라의 운영 데이터 패턴을 축적하고 분석해서 일반적인 운영 패턴을 벗어나는 형태가 감지되면 바로 고객에게 웹 UI 형태의 백업 관리 콘솔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하나의 간단한 예로 이제 백업 시간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다던가 또는 중복 제거율이 저하돼서 스토리지 사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웹 UI를 통해서 이러한 징후를 바로 이제 고객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해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탐지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멀웨어, 즉 악성 코드에 대한 예방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백업 수행 시는 물론이고 이미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악성 코드 검사,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어떠한 장애 및 이슈로 인한 복구 요건 발생 시에 다시 한번 이제 안전한 백업 데이터인가를 확인한 후에 고객의 운영 인프라의 복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보다는 한 차원 높은 지능적인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이제 백업 관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저희 넷백업 웹 UI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로깅화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해당 정보를 토대로 이제 빠르게 이제 대응 및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유용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운영 팁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미터블 스토리지, 즉 웜 기능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그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베리타스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저장된 어떤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웜 기능을 적용해서 이미터블 백업 스토리지로 구성이 가능한 대표적인 그 솔루션의 예가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소산 복제 데이터 저장소로서 이제 AWS 클라우드의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구성된 이미터블 스토리지 역시 넷백업에서 통합 관리 및 운영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수의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루어진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베리타스의 플렉스 어플라이언스가 되겠고요. 이러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내에 특정 컨테이너에서 바라보고 있는 백업 데이터에 웜 기능을 적용해서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제 보관하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나머지 컨테이너의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는 AWS 클라우드의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복제 소산 이후 그
그곳에서 웜 기능을 적용해서 완벽한 보안성을 갖춘 소산 데이터로 이제 보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베리타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에서도 백업 데이터에 대해 유연한 그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앞부분에 내용 곳곳에서 사실 언급을 드렸던 저희 베리타스의 백업 및 이제 소산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온프라미스 및 클라우드의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고객이 클라우드 계정은 물론 DR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의 어떤 상면 없이도 자동화된 클라우드 소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고요. 더불어 이제 웜 기능을 이용한 에어갭 개념을 통해서 저장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이제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민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트래픽 비용 및 히든 코스트를 대폭 이제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도 있고요. 저희 이제 리커버리 볼트 서비스는 베리타스가 직접 설치 및 운영을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서비스 및 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제 강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업 및 소산 용도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내에 생성한 후에 넷백업과 연동하는 경우와 리커버리 볼트를 바로 이제 넷백업과 연동해서 구성했을 경우를 비교한 내용이 되겠고요. 리커버리 볼트는 이제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내에 별도의 백업 및 소산을 위한 스토리지를 생성할 필요가 없이 베리타스가 직접 구성 및 운영하고 있어서 구성 및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최상의 안정성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의 운영 비용은 물론 트래픽 및 겟, 풋과 같은 히든 코스트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가령 백업 데이터에 대한 어떤 소산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고객이 장기 보관을 위한 소산 요건이 발생을 했고요. 소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 상면 및 운영 인력의 비용 이슈를 이유로 클라우드 소산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으나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베리타스의 리커버리 볼트를 사용할 경우에 이러한 수준 높은 SLA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동화된 클라우드 소산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이제 백업 인프라만 봐도 사실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방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도 점차적으로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복잡해지고 있는 백업 인프라에 대해서 손쉽게 관리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한 방안을 저희 베리타스가 직접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클라우드 백업 인프라상에 불필요한 프래그먼트 없는 리소스 사용을 그 목표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혹시나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빠르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주기적인 보고를 위한 리포팅 작업을 최소한의 운영 인력 및 최소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분석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서의 어떤 랜섬웨어 위협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해서 고객에게 리포팅을 제공해주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매우 그 효과적인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데이터 보호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비용 효율적인 백업 인프라 운영을 위한 솔루션으로 그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WS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베리타스 데이터 보호의 특장점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IaaS 기반의 DB는 물론이고 파스 형태의 DB 역시 유연하게 백업 구성 및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최상의 RTO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복 제거 백업을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간을 적게 사용을 함으로써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보관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넷백업이 가지고 있는 고속의 백업 기능은 엑셀레이터 기능을 통해서 대용량의 파일, 특히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에 대한 고속 백업이 가능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보다 보안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백업 운영 중에 이상 징후 탐지 및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랜섬웨어 및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사전에 체크를 해서 백업 데이터의 훼손에 대한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백업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최저가 데이터 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클라우드 내에서의 어떤 중복 제거 백업의 핵심이 되는 알타 데이터 프로텍션, 그리고 오토스케일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쿠버네티스 상의 백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스케일, 그리고 이제 M365 등의 SaaS 운영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업을 위한 SaaS 프로텍션, 또한 높은 수준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갖추고 있고, 또 트래픽 및 그 히든 코스트를 대폭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베리타스가 직접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백업 및 소산 스토리지 서비스인 리커버리 볼트와 같은 솔루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베리타스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전략의 핵심이 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수준에서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백업 데이터를 통해서 안심하고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 베리타스가 항상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진화되고 있는 저희의 모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